네, 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부동산의 윤기국 소장입니다. 금일은 모산영신지구와 영신지구, 그리고 덧붙여서 지제세교지구의 토지에 대한 특성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요 가장 지제역에서 가까운 우측에 있는 요 토지가 지제세교지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상업용지,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 R1, R2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옆으로 붙어 있는 이 지역이 영신지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붙어 있는 지역이 모산 영신지구. 그럼 이 세 가지 지구에 대해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신지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처음에 토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들이 각각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별로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이 다 다르고, 지을 수 있는 집의 성격, 상가를 지을 수 있느냐, 상가에서도 어떤 뭐 소매점이 가능하냐,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 가능하냐, 이런 종류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알아야지만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신지구에 표시된 이 지역 중에서 이쪽에 지금 표시된 이렇게 준주거라고 표시된 양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준주거 지역으로 상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면서, 지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영신지구에서는 가장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표시되는 이쪽에 앞쪽에 있는 이 근생지역, 근생토지입니다. 이쪽도 상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면서 약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으로 표시되는 게 요 좌측으로 양쪽 끝에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요 좌측과 맨 우측에 R1으로 표시되는 토지이며, 지금 50% 미만의 상가와 50%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요 상가에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뭐 제과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요쪽에 지금 표시되는 쪽에 R2 지역입니다. R2는 용적률과 건폐율, 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비율 등은 다 R1과 같지만, 지금 그 상가의 성격상 소매점과 휴게 음식점 이런 것들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이 지역이 R3 지역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산 영신지구에서 좀 표현을 드리면,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산 영신지구는 그 영신지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에 빨간 부분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영신지구에 있던 준주거 용지는 모산 영신지구에 존재하지 않고 상업용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시되는 요 보라색깔의 근생 용지들, 그리고 다음으로 이쪽도 맨 가쪽을 이루고 있는 R1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산 영신지구의 R2는 위쪽보다는 거의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R2 용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R3 이런 용지들이 있고, 드문드문 주차장 용지, 종교 용지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 용지는 지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제한되며 층수도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준주거 용지나 상업 용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 지금 허용 용도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시설, 제2종 근린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업 용지와 준주거 용을 비롯하면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한되고, 대신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이 허용됩니다. 다만 근린생활 용지가 상업 용지가 가능한데, 아마 거의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짓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허용 정도는 가능하나 좀 무용지물을 댄 허용 용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용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용지는 지금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이고 5층까지 가능합니다. 시설은 지금 허용 용도는 제2종 근린시설이 가능하며, 지금 1층 전체는 상가가 가능하고 2층은 50%까지 상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상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원래 용도인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용지의 허용 용도는 지세교지구도 영신지구랑 모산 영신지구랑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단독주택 용지인 R1, R2, R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1, R2, R3는 모두 세 종류가 다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은 60% 이하와 180% 이하로 같습니다. 그리고 허용 층수도 지금 4층 이하로 다 같은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1층 필로티의 경우에서 5층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R1, R2, R3가 모두 같습니다. 허용 용도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며 근생도입 시 4가구 이하고 주거 전용 시는 6가구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19세대 이하로 제한이 가능하며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일종 근린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등 다양한 허용 용도가 있습니다. 발언의 좀 주의사항을 보시면 지하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생은 연면적, 지하층 포함해서 50%를 초과하여 설치 불가능합니다. 즉 50% 이상은 일반 주택을 하셔야 되고 50% 미만의 상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부동산은 불허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주차는 세대상 한 대이고 근생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필요합니다. 지제세교지구는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연립주택이 허용되지 않고 또 근린생활시설 도입 시 4가구 이하는 같은데 주거 전용 시 5가구 이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산 영신지구나 영신지구는 주거 전용 시 6가구 이하인데 한 가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2입니다. R2 역시 60% 이하, 180% 이하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갖고 있고 4층 이하입니다. 허용 용도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19세대 이하의 연립주택이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하고 상가 부분은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가능합니다. 주의 용도는 R1과 똑같이 지하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상가는 역시 연면적에 지하층 포함해서 50%를 초과하여 설치 불가합니다. 학원, 부동산, 식당 등은 안되고 전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전체 주택으로 건축을 하면 R3와 똑같은 용도가 됩니다. 주차는 R1과 마찬가지로 세대상 한 대이며 근생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제세교지구는 R2라는 그런 허용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제세교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표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R3를 표현드리면 60%의 건폐율과 180% 이하의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4층 이하는 4층 이하의 허용 용도이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1층 필로티에 진행해서 5층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허용 용도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하면서 지금 상가 부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지하층 주거 용도로 사용에 불과하고 상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주차는 세대당 한 대입니다. 지제세교지구는 R3가 없고 모산 영신지구의 R3가 R2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R3가 없고 R2가 있는데 R2는 모산 영신지구의 R3와 같은 허용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지금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 그리고 지제세교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는데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이 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용이 좀 가능한 쉽게 쓴다고 썼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쪽에서 지금 최근 영신지구나 모산 영신지구 쪽에 토지 거래에 대해서 좀 많은 진행을 했고 많은 매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문의하거나 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이런 쪽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